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국 가정의 90% 이상이 매일 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로 냉장고와 주방 속에 숨겨진 발암물질 때문에 가족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연구팀이 15년간 3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더 놀라운 건 건강을 지키려고 냉장고에 넣어두신 그 음식이 오히려 1급 발암물질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3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도 몰랐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할머니도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TV에서도 냉장고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신 연구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 냉장고 속에서 주방 선반 위에서 조용히 독소가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11가지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6가지 음식. 둘째, 매일 쓰는 주방용품 5가지의 숨겨진 위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즉시 실천할 수 있는 안전한 보관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6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면,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냉장고가 여러분의 주방이 안전한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모두가 매일 하는 행동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남은 음식을 차곡차곡 냉장고에 넣습니다. 세일할 때 사놓은 식재료도 전부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죠? 세균도 얼씬 못할 거라고 믿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냉장고는 만능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음식들은 냉장고에 넣는 순간부터 독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발암물질까지 만들어낸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2023년 대한암학회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 암 발생률이 10년 전보다 27% 증가했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잘못된 식품 보관 습관이 지목되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 암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는데 이것이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국립암센터 김철수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에 숨어있는 발암물질이 20년, 30년 쌓이면서 결국 암으로 발전한다고요. 그런데 이 발암물질 대부분이 잘못된 보관 방식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음식들이 냉장고 속에서 독이 될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감자 넣어두고 계신가요? 10명 중 7명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싹이 안 나게 하려고 냉장고에 넣으시죠? 이해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첫 번째 실수입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넣는 순간 감자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이 실험을 했습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2주간 보관한 후 성분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감자에 들어있는 녹말이 당으로 바뀝니다. 왜 그럴까요? 감자는 추운 환경에서 살아남으려고 녹말을 당분으로 전환합니다. 일종의 부동액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넣어둔 감자는 단맛이 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보이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당도가 올라간 감자를 120도 이상에서 굽거나 튀기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생겨납니다. 아크릴아마이드, 이름이 어렵죠?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이 A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입니다. 이 A군이 뭐냐고요? 동물 실험에서 암을 일으킨다는 게 확실하고 사람에게도 암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입니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크릴아마이드를 장기간 섭취하면 신장암 위험이 59% 증가합니다. 여성의 경우 유방암 위험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같은 60대 이후 세대는 해독 능력이 젊었을 때보다 40%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손주들 좋아한다고 감자튀김 만들어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냉장고에 보관했던 감자로 튀김을 만들면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발암물질을 먹이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영양팀에서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감자는 7도에서 10도 사이에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냉장고 온도는 보통 3도에서 5도입니다. 너무 낮습니다. 대신 베란다 그늘진 곳이나 싱크대 아래 서늘한 곳에 두세요.
둘째, 신문지에 싸서 보관하세요. 빛을 차단해서 싹이 트는 걸 막아줍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부터 그렇게 하셨죠? 그게 과학적으로 맞는 방법이었습니다. 셋째, 한 번에 2주 이내로 먹을 양만 사세요. 요즘 마트에서 5kg, 10kg 묶음으로 팔면 싸다고 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조금 비싸도 1kg, 2kg씩 자주 사서 신선하게 드시는 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넷째, 만약 싹이 났다면요. 싹 부분을 깊숙이 도려내세요. 싹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제거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요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굽는 것보다 찌거나 삶아서 드세요. 아크릴아마이드는 고온에서 생기니까 100도 이하에서 조리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혹시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죠? 이미 삶은 감자는 냉장고에 넣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이미 조리된 감자는 더 이상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냉장 보관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음식 감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세요. 감자는 냉장고가 아니라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튀기지 말고 찌거나 삶아서 드세요. 이것만 지켜도 발암 물질로부터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 많이 드시는 음식입니다. 바로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잣 이런 견과류들 좋아하시죠? 오메가3도 풍부하고 혈관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챙겨 드십니다. 저도 매일 아침 한 줌씩 먹으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보관을 잘못하시면 이 좋은 견과류가 독이 됩니다.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견과류 제품 100개를 조사했더니 15개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었다는 겁니다. 15%나 됩니다. 아플라톡신, 이게 뭘까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1급이라는 건 사람에게 확실히 암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특히 간암을 유발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자료에 따르면 아플라톡신에 노출된 사람은 간암 발생률이 무려 30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30배요? 이건 정말 심각한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플라톡신은 어떻게 생길까요? 바로 곰팡이 때문입니다. 곰팡이가 자라면서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곰팡이가 특히 잘 생기는 식품입니다. 왜 그럴까요? 견과류에는 기름기가 많습니다. 이 기름이 산패되면서 곰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특히 습도가 높고 온도가 높으면 곰팡이가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많은 분들이 곰팡이를 막으려고 견과류를 냉장고에 넣으십니다. 맞는 방법일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냉장고 온도가 낮으니까 곰팡이 활동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와 습도가 변합니다. 그러면 결로가 생깁니다. 냉장고 안에 물방울이 맺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그 습기가 문제입니다. 견과류 봉지 안으로 습기가 들어가면 곰팡이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냉장고에 넣어뒀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곰팡이가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박모 씨는 건강을 위해 매일 호두를 드셨습니다. 1년 전에 대용량으로 사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조금씩 꺼내 드셨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간 수치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간에 독소가 쌓여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혹시 곰팡이 핀 음식을 드셨냐고 물었습니다. 박모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제서야 냉장고에 있던 호두를 확인해 봤더니 미세하게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냉장고 속 견과류에 곰팡이가 자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삼성서울병원 영양팀에서 권장하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밀폐 용기에 담으세요. 진공 포장이 가장 좋습니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곰팡이도 자랄 수 없습니다. 요즘 가정용 진공 포장기 3만 원이면 살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둘째, 소분해서 보관하세요. 대용량으로 사시면 싸니까 5kg, 10kg 사시는데요. 그러지 마세요. 개봉하는 순간부터 산패가 시작됩니다. 차라리 500g씩 소분된 제품을 사세요. 조금 비싸도 건강에는 훨씬 좋습니다. 셋째,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냉장실 말고 냉동실입니다. 영하 18도에서는 곰팡이가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먹을 만큼만 꺼내서 상온에서 10분 정도 두셨다가 드시면 됩니다. 넷째, 한 달 이내에 드세요. 아무리 잘 보관해도 한 달 넘으면 산패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먹을 양만 사세요. 다섯째, 색깔과 냄새를 확인하세요. 견과류 색이 어두워졌거나 곰팡이 냄새가 나면 바로 버리세요. 아깝다고 드시면 안 됩니다. 건강을 잃으면 더 큰 돈이 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견과류뿐만 아니라 곰팡이가 잘 생기는 음식들이 더 있습니다. 옥수수, 쌀, 보리 같은 곡류도 조심하세요. 특히 가루로 만든 것은 더 위험합니다. 밀가루, 이 쌀가루, 미숫가루 이런 것들은 습기를 잘 흡수하니까 밀폐용기에 넣어서 냉동 보관하세요. 콩, 팥, 녹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딱딱해 보여도 습기 앞에서는 장사가 없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일주일만 지나도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린 과일도 조심하세요. 곶감, 대추, 건포도 이런 것들은 수분이 적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틀렸습니다. 당분이 많아서 오히려 곰팡이가 좋아합니다. 특히 곶감은 주의하세요. 표면에 하얀 가루가 있죠. 그게 천연 당분인 건 맞는데 곰팡이가 피면 구분이 안 됩니다. 하얀 가루인지 곰팡이인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유심히 보시고 의심스러우면 버리세요. 마지막으로 고춧가루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춧가루를 봉지째 찬장에 두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 결과 상온에 보관한 고춧가루는 2개월 만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반면 냉동 보관한 고춧가루는 8개월이 지나도 깨끗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춧가루는 밀폐용기에 담아서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얼어도 가루니까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음식 견과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세요. 견과류는 밀폐용기에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세요. 그리고 한 달 이내에 드세요.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우리 건강이 더 소중합니다.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강과일로 유명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 좋아하시죠? 라이코펜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토마토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 두십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세 번째 실수입니다. 토마토는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냉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연세대 식품영양학과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토마토를 냉장고에 일주일 보관한 후 성분을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라이코펜이 23% 감소했습니다. 비타민C는 무려 31% 줄어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맛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토마토 특유의 향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식감도 물렁물렁해졌습니다. 건강에도 안 좋고 맛도 없어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토마토는 열대 과일입니다. 원래 따뜻한 곳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찬 곳을 매우 싫어합니다. 토마토는 수확 후에도 계속 익습니다. 이걸 후숙이라고 합니다. 후숙하면서 더 맛있어지고 영양소도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 후숙이 일어나는 최적 온도가 10도에서 15도 사이입니다. 냉장고 온도는 3도에서 5도입니다. 너무 낮습니다. 이렇게 낮은 온도에서는 후숙에 필요한 효소들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토마토가 제대로 익지 못하고 오히려 망가집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냉장 보관한 토마토는 상온 보관한 토마토보다 향 성분이 65% 적었습니다. 맛을 내는 당과 산의 비율도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상온에 보관하세요. 첫째, 토마토는 직사광선을 피한 서늘한 곳에 두세요. 햇빛이 직접 닿으면 한쪽만 너무 익어버립니다. 둘째, 꼭지를 아래로 해서 두세요. 토마토는 꼭지 부분이 가장 약합니다. 꼭지를 위로 하면 무게 때문에 그 부분이 상합니다. 셋째, 초록색 토마토는 사과와 함께 두세요. 사과에서 나오는 에틸렌 가스가 토마토를 빨리 익혀줍니다. 2, 3일이면 빨갛게 익습니다. 넷째, 완전히 익은 토마토는 바로 드세요. 익은 토마토는 상온에서 2, 3일밖에 못 갑니다. 다섯째, 만약 너무 많이 사서 빨리 못 먹겠다 싶으시면요, 그때는 냉장고에 넣으셔도 됩니다. 대신 먹기 2시간 전에 미리 꺼내서 상온에 두세요. 그러면 맛과 향이 어느 정도 돌아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토마토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입니다. 익은 토마토를 깨끗이 씻어서 냉동실에 넣으세요. 얼린 토마토를 찬물에 담그면 껍질이 쏙 벗겨집니다. 그 상태로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3배 높아집니다. 또 토마토는 기름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서 기름에 녹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를 올리브유에 볶아 먹거나 달걀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 흡수가 훨씬 좋아집니다. 자, 세 번째 음식, 토마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세요. 토마토는 냉장고가 아니라 상온에 보관하세요. 꼭지를 아래로 하고 직사광선을 피하세요. 그리고 완전히 익으면 바로 드세요. 여기까지 세 가지 음식을 알아봤습니다. 감자, 견과류, 토마토 모두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입니다. 그런데 잘못 보관하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 잠깐 쉬어가면서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감자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튀기지 마세요. 둘째, 견과류는 밀폐해서 냉동 보관하고 한 달 안에 드세요. 셋째, 토마토는 상온에 보관하고 익으면 바로 드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발암물질로부터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내용이 남았습니다. 네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고깃국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식사에 국이 빠질 수 없죠. 곰탕, 갈비탕, 삼계탕, 육개장 이런 국들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 고깃국 보관을 잘못하시면 식중독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저녁에 국을 끓이고 나서 가스레인지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냄비가 너무 크니까요. 다음날 아침에 다시 끓여서 드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그럴까요? 퍼프린젠스균 때문입니다. 퍼프린젠스균, 생소하죠? 이 균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세균입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식중독의 12%가 이 균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균의 특성입니다. 첫째, 열에 강합니다. 100도에서 끓여도 죽지 않습니다. 포자 상태로 살아남았다가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활동을 시작합니다. 둘째, 산소가 없는 곳을 좋아합니다. 국물 속은 산소가 적습니다. 퍼프린젠스균에게는 천국입니다. 셋째, 단백질이 많은 곳에서 잘 자랍니다. 고깃국에는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역시 천국입니다. 넷째, 43도에서 47도 사이에서 가장 빠르게 증식합니다. 국을 끓인 후 식히는 과정에서 이 온도대를 지나갑니다. 바로 이때 균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서울대 식품공학과 연구에 따르면 곰탕을 끓인 후 상온에 4시간 두었더니 퍼프린젠스균이 무려 10만 배 증가했습니다. 처음에 100마리였던 게 4시간 만에 0만 마리가 된 겁니다. 이 균에 감염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 후에 증상이 나타납니다. 심한 복통과 설사가 시작됩니다. 젊은 사람은 하루 이틀 고생하고 회복되지만 우리 같은 60대 이후에는 탈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최모 씨는 어느 날 저녁 갈비탕을 끓였습니다. 양이 많아서 냄비째 가스레인지에 뒀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시 끓여서 드셨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설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니 식중독이었습니다. 3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병원비만 150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국 하나 잘못 보관했다가 병원 신세 지고 싶으신가요? 자식들 걱정 끼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식품안전처에서 권장하는 안전한 국 보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먹거나 냉장 보관하세요. 이 시간이 넘으면 균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둘째, 빨리 식히는 게 중요합니다. 큰 냄비째 냉장고에 넣으면 속까지 식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사이에 균이 늘어납니다. 셋째, 한 끼 먹을 양씩 작은 용기에 소분하세요. 그러면 빨리 식습니다. 균이 번식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넷째, 얼음물에 담가서 빨리 식히세요. 큰 대야에 얼음물을 받고 그 안에 국 용기를 담그세요. 30분이면 충분히 식습니다. 다섯째, 냉장 보관했던 국을 다시 먹을 때는 완전히 끓이세요. 중간까지 열이 전달되도록 최소 5분은 끓이세요. 여섯째, 상온에 2시간 이상 두었던 국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냄새가 괜찮아도 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깝다고 드시다가 병원비 더 많이 나갑니다. 자, 네 번째 음식, 고깃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세요. 국은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처리하세요. 소분해서 빨리 식혀서 냉장 보관하세요. 다시 먹을 때는 완전히 끓이세요. 이제 다섯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방에 꼭 있는 기름입니다.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입니다. 여러분 집에 이 기름들이 어디에 있나요? 냉장고에 있나요? 찬장에 있나요? 보관 방법에 따라 기름의 영양소가 달라집니다. 먼저 참기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참기름은 우리 음식에 고소함을 더해주는 필수품이죠. 그런데 참기름은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참기름에는 리그난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기름의 산패를 막아줍니다. 그래서 상온에 두어도 다른 기름보다 오래 갑니다. 오히려 냉장고에 넣으면 기름이 부분적으로 굳습니다. 층분리가 됩니다. 고소한 향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서늘하고 어두운 찬장에 두세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참기름은 어두운 갈색병이나 녹색병에 보관하세요. 빛을 차단해 줍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참기름을 소주병에 담아 두셨던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가 과학적으로 맞았습니다. 다음은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참기름과 정반대입니다. 반드시 냉장 보관하세요.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매우 많습니다. 이 오메가3가 혈관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산패가 매우 빠릅니다. 서울대 식품공학과 실험 결과 상온에 보관한 들기름은 2주 만에 산패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냉장 보관한 들기름은 2개월이 지나도 괜찮았습니다. 산패된 기름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입니다. 동맥 경화가 생깁니다.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들기름은 꼭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그리고 개봉 후 1개월 이내에 드세요. 한 번에 많이 사지 마시고 작은 병으로 사서 빨리 드세요.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들기름에 참기름을 10-20% 섞으면 산패를 늦출 수 있습니다. 참기름의 리그난 성분이 들기름을 보호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상온 보관입니다. 올리브유에는 올레산이 많습니다. 이 성분 덕분에 산패가 느립니다. 그래서 상온에 두어도 6개월은 괜찮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름이 뿌옇게 변합니다. 덩어리가 집니다. 먹는 데는 문제 없지만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유는 어두운 병에 담아서 찬장에 보관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참기름과 올리브유는 찬장에, 들기름은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기억하기 쉽죠? 찬장에 참기름 올려두시죠. 올리브유, 들기름은 냉동고. 자, 다섯 번째 음식 기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마지막 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햄과 소시지 같은 가공육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가공육을 자주 안 드시죠. 그런데 훈제오리, 양념육 이런 것들은 가끔 드실 때가 있습니다. 명절에 선물로 받으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가공육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2015년에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겁니다. 담배, 성명과 같은 등급입니다. 연구 결과 가공육을 매일 50g씩 먹으면 대장암 위험이 18% 증가한다고 합니다. 50g이면 소시지 1, 2개입니다.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가공육을 만들 때 질산염, 아질산염이라는 발색제를 넣습니다. 이 성분이 고기의 색을 예쁘게 만들고 보존기간을 늘려줍니다. 그런데 이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서 니트로소아민으로 변합니다. 이게 바로 발암물질입니다. 간암, 위암, 대장암을 일으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가공육을 냉장고에 오래 보관하면 니트로소아민이 더 많이 생깁니다. 개봉 후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되면서 더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가공육을 절대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하지만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있습니다. 대하나마케에서 권장하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신선한 제품을 사세요. 제조일이 최근인 것을 고르세요. 오래된 제품일수록 니트로소아민이 많습니다. 둘째, 개봉 후 즉시 드세요. 한 번에 먹을 만큼만 사세요. 남기면 안 됩니다. 셋째, 높은 온도로 조리하지 마세요. 굽거나 튀기면 니트로소아민이 더 늘어납니다. 약한 불로 천천히 익히세요. 넷째, 채소와 함께 드세요. 비타민C와 폴리페놀이 니트로소아민 생성을 막아줍니다.
상추, 깻잎, 양배추와 함께 드세요. 자, 6번째 음식 가공육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세요. 가공육은 가급적 적게 드세요. 드실 때는 신선한 것을 사서 즉시 드시고 채소와 함께 드세요. 여기까지 냉장고 보관에 주의해야 할 6가지 음식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감자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튀기지 마세요. 아크릴아마이드가 생깁니다. 둘째, 견과류는 밀폐해서 냉동 보관하고 한 달 안에 드세요. 아플라톡신을 조심하세요. 셋째, 토마토는 상온에 보관하고 익으면 바로 드세요. 냉장고에 넣으면 영양소가 줄어듭니다. 넷째, 고깃국은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처리하세요. 소분해서 빨리 식혀서 냉장 보관하세요. 다섯째, 참기름과 올리브유는 찬장에, 들기름은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여섯째, 가공육은 신선한 것을 사서 즉시 드시고 채소와 함께 드세요. 이 6가지만 기억하셔도 발암물질로부터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냉장고 자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냉장고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세요. 냉장실은 3도에서 5도, 냉동실은 영하 18도가 적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냉장고를 빽빽하게 채우십니다. 그러면 냉기순환이 안 됩니다. 온도가 고르지 않습니다. 식품안전처 권장사항은 냉장고를 70% 이하로만 채우라는 겁니다. 30%는 비워두세요. 그래야 냉기가 잘 돕니다. 둘째, 음식물을 분리 보관하세요. 생고기와 익힌 고기를 같이 두면 교차 오염됩니다. 생고기는 냉기가 가장 많이 도는 맨 아래 칸에 두세요. 익힌 음식은 위쪽에 두세요. 채소와 과일도 따로 보관하세요. 특히 사과는 에틸렌가스를 많이 냅니다. 다른 과일이나 채소를 빨리 익게 만듭니다. 사과는 따로 보관하세요. 셋째, 보관 용기를 잘 선택하세요. 스테인리스, 유리, 플라스틱 세 종류가 있습니다. 스테인리스는 냉장고 속의 냉장고라는 별명처럼 재료를 신선하게 보관합니다. 김치, 나물 보관에 좋습니다. 유리 용기는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이나 찌개를 담아두기 좋습니다. 다만 무거우니까 힘이 약하신 분들은 조심하세요. 플라스틱 용기는 가볍고 편리합니다. 하지만 BPA 프리 제품을 사세요.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냉장고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방용품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주방용품들 깨끗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 안에 세균이 득실득실합니다. 심지어 발암물질까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강을 해치는 주방용품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 식기류입니다. 집에 나무 도마, 나무 주걱, 나무 젓가락 있으시죠? 나무라고 하면 친환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틀렸습니다. 나무 식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틈이 많습니다. 설거지를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그 틈 사이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습니다. 여기서 세균이 번식합니다. 곰팡이도 생깁니다. 2020년 홍콩대 연구팀 발표를 보겠습니다. 나무도마를 현미경으로 관찰했더니 표면에 무수히 많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박테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2013년 중국에서 나무젓가락을 오래 쓴 일가족 4명이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조사해보니 나무젓가락과 도마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발암물질이 사망 원인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나무 틈 사이에서 곰팡이가 자라면서 아플라톡신을 만든 겁니다. 미국 FDA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리가 안 된 나무 도마에서 캄필로박터균이 며칠씩 살아있었습니다. 이 균은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무 식기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안전합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에 베이킹소다를 풀어서 씻으세요. 뜨거운 물은 나무 틈을 더 벌립니다. 미지근한 물을 쓰세요. 둘째, 부드러운 스펀지로 닦으세요. 철수세미는 나무를 긁어서 틈을 더 만듭니다. 셋째, 식초물로 헹구세요. 식초가 살균 효과를 냅니다. 넷째, 완전히 말리세요. 물기가 남으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햇볕에 말리면 더 좋습니다. 다섯째, 주기적으로 교체하세요. 아무리 잘 관리해도 나무는 소모품입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새 것으로 바꾸세요. 자, 첫 번째, 주방용품 나무 식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세요. 나무 식기는 제대로 씻고 완전히 말리고 자주 교체하세요. 두 번째 주방용품은 수세미입니다.
지금 집에 있는 수세미가 언제 바꾼 건지 기억하시나요? 일주일 넘었다면 큰일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 가장 많은 가정용품을 조사했습니다. 2위가 바로 수세미였습니다. 2022년 독일 연구팀이 14개 가정에서 수세미를 수거해서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장균, 살모넬라균, 비브리오균, 헬리코박터균이 발견되었습니다. 세균수를 세어봤더니 새끼손톱 크기에서 250억 마리에서 540억 마리가 나왔습니다. 화장실 변기보다 훨씬 더럽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살균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실험 결과 주방 세제로 씻으면 99.64% 제거됩니다. 락스는 99.99%, 전자레인지는 100% 제거됩니다. 그런데 독일 연구팀 발표를 보면 정기적으로 살균하는 수세미에도 세균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매번 완벽하게 살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살균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마세요. 차라리 매주 새 것으로 바꾸세요. 수세미가 얼마 하나요? 3개의 1, 0원입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여기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구멍 뚫린 망사 수세미가 스펀지 수세미보다 좋습니다. 건조가 빨아서 세균이 덜 생깁니다. 자, 두 번째, 주방용품 수세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세요. 수세미는 매주 일요일 저녁에 새 것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망사 수세미를 쓰세요. 세 번째 주방용품은 플라스틱 용기입니다. 전자레인지 쓰시는 분들 집중하세요. 플라스틱 용기에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이 숫자가 뭘 의미할까요? 플라스틱 종류입니다. 전자레인지에 넣어도 되는 건 2번과 5번 뿐입니다. 기억하기 쉽게 2호 또는 5E를 생각하세요. 2번은 HDPE 고밀도 폴리에틸렌입니다. 내열 온도가 70도에서 100도입니다. 환경 호르몬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전합니다. 5번은 PP 폴리프로필렌입니다. 내열 온도가 121도에서 165도입니다. 가장 안전한 플라스틱입니다. 다른 번호는 어떨까요?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비스페놀 A가 나옵니다. 이게 환경 호르몬입니다. 미국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비스페놀 A에 노출된 사람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간 기능 이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 용기를 살 때 꼭 확인하세요. 2번 또는 5번인지 BPA 프리인지 확인하세요. 배달 음식도 조심하세요. 플라스틱 용기에 숫자를 확인하세요. 2번이나 5번이 아니면 전자레인지에 넣지 마세요. 컵라면도 조심하세요. 전자레인지 가능 표시가 있는 것만 전자레인지에 넣으세요. 스티로폼 용기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주방용품 플라스틱 용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세요. 전자레인지에는 2번과 5번만 넣으세요. 네 번째 주방용품은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입니다. 집에 하나씩 있으시죠? 막 쓰는 용도로요.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은 즉시 버리세요. 왜 그럴까요? 알루미늄 때문입니다. 식약처 실험 결과 코팅이 벗겨지면 알루미늄이 음식으로 녹아듭니다. 이 알루미늄이 우리 몸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 연구를 보겠습니다. 알루미늄 섭취량이 많은 노인은 치매 위험이 2.26배 높았습니다. 하루에 1mg 이상 매일 섭취하면 인지능력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치매의 전 단계입니다. 알루미늄 호일도 조심하세요. 고기 구울 때 깔지 마세요. 고열과 산성에 약해서 알루미늄이 음식으로 녹아듭니다. 그러니까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은 과감하게 버리세요.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 주방용품 프라이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세요.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은 즉시 버리세요. 다섯 번째 마지막 주방용품은 멜라민 수지 식기입니다. 매끈하고 단단한 플라스틱 그릇이요. 멜라민 식기는 열경화성 플라스틱입니다. 내열 온도가 110도에서 120도입니다.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온도를 지키세요. 120도 이상으로 가열하면 멜라민과 포르말데히드가 나옵니다. 발암물질입니다. 둘째, 전자레인지에 넣지 마세요. 고주파에 의해 파손됩니다. 갈색으로 변하고 갈라집니다. 셋째, 자외선 소독기에 오래 두지 마세요. 3시간 이내로만 하세요. 오래 두면 변색되고 균열이 생깁니다. 식당에서 갈색으로 변하고 갈라진 그릇 보시면 바꿔달라고 하세요. 그런 그릇은 위험합니다. 자, 다섯 번째,
주방용품 멜라민 식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세요. 멜라민 식기는 전자레인지와 자외선 소독기 사용을 조심하세요. 여기까지 주방용품 5가지를 모두 알아봤습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나무 식기는 제대로 씻고 완전히 말리고 자주 교체하세요. 둘째, 수세미는 매주 새 것으로 바꾸세요. 셋째, 플라스틱 용기는 2번과 5번만 전자레인지에 넣으세요. 넷째,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은 즉시 버리세요. 다섯째, 멜라민 식기는 전자레인지 사용을 조심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주방을 훨씬 안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냉장고 보관주의 음식 6가지, 주방용품 5가지, 총 11가지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냉장고 보관주의 음식 6가지. 첫째, 감자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튀기지 마세요. 둘째, 견과류는 밀폐해서 냉동 보관하고 한 달 안에 드세요. 셋째, 토마토는 상온에 보관하고 익으면 바로 드세요. 넷째, 고깃국은 조리 후 2시간 이내에 처리하세요. 다섯째, 참기름과 올리브유는 찬장에, 들기름은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여섯째, 가공육은 신선한 것을 사서 즉시 드시고 채소와 함께 드세요. 주방용품 5가지. 첫째, 나무 식기는 제대로 씻고 완전히 말리고 자주 교체하세요. 둘째, 수세미는 매주 새 것으로 바꾸세요. 셋째, 플라스틱 용기는 2번과 5번만 전자레인지에 넣으세요. 넷째, 코팅 벗겨진 프라이팬은 즉시 버리세요. 다섯째, 멜라민 식기는 전자레인지 사용을 조심하세요. 여러분, 이 11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감자가 있나요? 견과류가 있나요? 토마토가 있나요? 확인해 보세요. 주방 서랍을 열어보세요. 수세미가 언제 바꾼 건가요? 플라스틱 용기의 숫자가 뭔가요? 프라이팬 코팅은 괜찮은가요?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첫째 날은 냉장고 정리, 둘째 날은 수세미 교체, 셋째 날은 용기 확인, 이렇게요.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세요. 일주일이면 모두 바뀔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한 세대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자식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엄마가 요즘 건강 공부하시네 할 겁니다. 자랑스러워 할 겁니다. 이웃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저 집은 건강관리를 참 잘하시네 할 겁니다. 부러워할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지식한상 가족 여러분, 함께 실천해 봅시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가족과 오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건강 정보가 전달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저는 이렇게 바꿨더니 좋더라, 이런 이야기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알찬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관 건강 지키는 아침 습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그날까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그날까지,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될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